네, 목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1.1% 하락한 2,344선, 코스닥 시장이 1.89% 하락한 814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수급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특히나 성장 섹터의 흔들림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찌할까요? 주주의 세계, 지금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금 이제 지수가 낙폭을 키우는데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섹터 쪽에서의 흔들림이 좀 커요. 예. 오늘 보면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요. 자율주행, 5G 쪽에서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또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쪽에서 또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쪽은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 지금 성장 섹터의 흔들림으로 조금 더 투심으로 봐야 하니까 이쪽 지금 어찌해야 되나요? 일단은 자율주행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센티멘탈 자체가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떨 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트렌드 같은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지금 비단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을 받고 올라오다가 오히려 뉴스가 나왔을 때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칩셋 미디어도 최근 한 열흘 정도를 보시면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한 30-40%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자율주행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달간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 시세를 주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제 쉬는 구간으로 좀 돌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벤트가 하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그 다음 흐름을 한번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지금 3억에 대한 고수를 한다라는 국감에서 또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쪽은 또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매매를 하시는 쪽이니까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은 아직 근데 그 매물들이 채 시작을 더 할 수 있는 부담인 거잖아요. 근데 예. 지금도 빠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좀 자율주행 혹시 말씀하신 거세요? 네, 자율주행 쪽. 근데 자율주행 종목들은 사실은 이런 물론 이제 양도세라는 이슈가 거의 모든 섹터에 이제 적용이 되지만 사실 자율주행 섹터가 부각이 된 건 최근 한두 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제 양도세 관련돼서는 자율주행보다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5G, 그린 그렇죠. 뉴딜 이쪽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자율주행은 일단 모멘텀 소멸에 따라서 일단 예,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고 그럼 예, 신재생 에너지, 5G, 전기차 쪽은 조심해야 하나요? 적어도 이제 신규로 관심을 가지려면 11월 말 이후로 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거기에 추가로 사실 이제 각 섹터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시잖아요. 배터리데이 이후에 슬로우해진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고 5G 같은 경우는 원래 4분기가 항상 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그런 각 섹터만의 고유의 특징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라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양도세는 결론적으로는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많이 오른 섹터나 종목들이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실질적인 매물 부담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소리냐면 이러한 관련된 종목이나 섹터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도 저 같아도 좀 나중에 살 것 같아요. 예, 굳이 지금 그렇죠.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나올 물량이 어느 정도 가늠은 정확하게 안 되지만 있다라는 가정이라면 굳이 먼저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쪽 포인트는 사실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갖고 있으신 분들 사실 한 네. 번 수익이 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역시 비중 축소 의견 유효합니까? 일단은 그냥 섹터 의견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네. 비중 축소가 맞기는 한데요. 종목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다른가요?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이제 기술적으로 처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2차 전지에서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계속 좋지 않게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로는 이제 조금 뉴트럴하게 보는 입장으로 좀 바꾼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의 네. 움직임마다 조금씩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리 어느 정도 조정을 크게 받았던 종목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개념보다도 이게 네.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아직까지도 추세가
깨지지 이 않는 혼란에서도 쪽. 추세가 네. 가장 양호한 애들 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예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어중간한 위치로 지금 한두 달간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사실 추가 하락도 어느 정도는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좀 애매한 자리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네.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오히려 에지 화학이라든지 지금 하나솔루션 쪽에서 이제 추세가 깨지지 않은 쪽이라든지 아예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관련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좀 버텨볼 만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전기차도 얘기해 주셨지만 실적도 나쁘지 사실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자율주행 안에서도 지금 각각 진단을 해 주셨어요. 그 5G는 어떨까요? 5G는 아까도 이제 잠깐은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또 그 예. 양도소득세 얘기 나왔을 때 예. 5G 쪽이 제일 좀 낙폭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묘한 게요. 지금 올 한 해 시세를 또 줬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또 많이 들고 있고요. 3분기 또 실적 기대치가 예. 또 낮잖아요. 그리고 또 4분기로 갈수록 원래 해당 섹터는 좀 슬로우해지는 섹터고요.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겹친 섹터가 지금 5G거든요. 그래서 5G 종목을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팔라고도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든 게 네. 5G는 오히려 앞서 이제 2차 전지나 그린 뉴딜보다도 더 이제 슬로우해진 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낙폭이 심한 종목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글쎄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라인도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신규로 관심을 가지시려는 분들은 한 11월 말에서 12월 정도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강력하게 터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힘드시겠지만 한 2달 정도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좀 좋은 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버텨봐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성장 섹터에 대한 흔들림 각각의 이제 개별에 대한 업종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성장 섹터 외에 시장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쪽도 어디가 있을까 네. 했을 때 금융주가 이번 주 내내 좀 견조했잖아요. 네. 이렇게 파는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쪽에는 또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 저희 지금 주주의 세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월요일에는 은행주 갖고 있는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낫다. 그 현금으로 들어갈 자리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네. 화요일에는 아니 은행주 들고 있을만 하다고.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은행주를 또 관심주로도 짚어주셨거든요. 예. 박우신 파트너께서는 어디에 좀 무게를 실어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짠 거는 아니지만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현금이 더 낫다. 다만 네. 은행주는 더 가긴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그러면은 매매 관점을 봐야 그러니까 저는 되나요? 사실 은행주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보험주나 증권주들 같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대표적인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글쎄요. 이제 매매 말 그대로 트레이딩의 영역 같아요. 그래서 매매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충분히 붙어볼 만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도 있고 자신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중간 입장에서 딱 본다면 저는 현금 보유가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금융주는 내가 지금 당분간은 가니까 현금보다는 금융주를 들고 있다가 내가 들어갈 종목이 있으면 바로 빼서 이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일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맞는 소리시잖아요. 근데 하기는 사실 쉽지 이게 않죠.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세상이 딱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딱딱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래도 뭐 배당이라든지 안정적이고 저평가되고 오늘 KB금융이 또 실적도 발표했는데 실적도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은행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수급은 그냥 그럼 우리는 지켜만 볼까요? 예, 아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현금이 낫다라고 보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분들은 아유.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네. 예. 뭔가 답변이 애매하니까 애매하네요. 네네네. 예, 제가 생각해도 애매하네요. 예. 네, 지금 금융주에 대해서는 일단 짚어주셨고 그럼 여기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은행과 증권과 보험이 오늘 다 오르잖아요. 예. 이 섹터 안에서는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은행주가 제일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완전 개별 종목 단으로 가면은 이제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대신증권의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증권주.
그러니까 증권주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대신증권의 흐름이 되게 좋다. 은행 섹터가 네. 가장 이런 매력적인데 생각은 좀 증권주에서 하고 있었어요. 대신증권이 은행 섹터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거네요. 개별적으로 저 봤을 같으면 때. 이런 종목 매매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네. 봤을 때 그런가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고배당주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알게 모르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수급들이. 이 그래서 지금 수급이 그 배당에 대한 기대도 섞여 있는 거니까요. 두 가지죠. 배당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회피할 수 있는 섹터들. 그렇죠. 예, 단지 지금 금융주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바닥권에 있던 애들이 대부분 최근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그러한 흐름들과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지금 대신증권은 들어갈 만하다.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 그 안에서도 좀 탑픽으로 꼽아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지금 대안 섹터로 이제 은행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만 예. 또 개별 테마에서도 훅훅 올라오는 쪽에 있잖아요. 예. 오늘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코인주를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뭐 페이팔이 가상화폐 이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예. 해서 오늘 비트코인도 올랐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뭐 창투사나 비덴트, SCI 평가 정보까지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예. 코나에 대해서 짚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가상화폐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을 더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비트코인 페이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네, 참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창투사들 주가가 그러니까요. 한 달여 기간 동안 되게 좋아요. 저 그거 가장 궁금했었어요. 네. 창투사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창투사들의 주가가요 대부분 위치가 되게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되게 높은 위치에 그동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옮겨 붙을지는 저도 이제 예측은 못했는데 이게 개별 단으로 각각 다른 이슈로 창투사들이 전부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 시장의 하나의 또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왜 그 트렌드를 그럼 만든 건가요? 창투사들이 자리적으로는 좋았지만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각자 개별 기업들마다 이슈가 조금씩은 달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데 묶어서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하는 수급의 힘인가요? 저는 수급의 힘이 좀 강하게 좀 발휘가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 의견 동의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기술적으로 되게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생각지 못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네.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투사들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창투사들의 그래서 확대해서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슈까지 이제 교집합으로 묶어서 가는 종목들 일단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가 워낙 강하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그 자리도 괜찮은데 이 모멘텀까지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있나요? 근데 지금 창투사들 종목들이 진짜 다 올랐어요. 네. 하나도 안 빼놓고 거의 맞아요. 다 올라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좀 작은 종목 중에 그나마 자리가 좋아 보이던 게 저는 나우아이비 좀 그 자리가 얘기해 좋아 주셨던 보이더라고요. 종목이잖아요. 이게 나름 기술적으로 자리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가 우리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는 좀 메리 메리트가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럼 자리적으로는 예. 그 나우 아이비와 DSC 인베스트먼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개별 테마로서 지금 불안한 장에서 갖고 갈 수 있는 테마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예요?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를 같이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시장이 좀 어수선하거나 우리가 지금 시점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은 11월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한 달여간의 시장이 어떤 상승 추세가 나오기는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매매 유효하다. 예, 매매는 네. 유효한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좋아 보이는 섹터들이나 종목들도 저는 들고 가기보다는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좀 부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관련한 지금 창투사에 대한 관심,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자리도 그렇고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 주셨습니다. 네. 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럼 시장에 이겨낼 수 있는 종목 픽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 픽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제 했는데 예. 그 뉘앙스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에는 저는 부합이 된다라고 해서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와봤고요.
DY 파워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 아까 이제 금융주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융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시장이 보시면 그 오늘도 이제 두산마켓도 어제도 되게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물론 조금은 이제 다른 부류지만 진성TC라는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해외 시장을 보시면 캐터필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네.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인프라주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도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누가 되든 간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섹터가 인프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띠다 보니까 이쪽에는 분명히 이제 정책 차원에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군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시점적으로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금융주와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이런 대형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는 대형주가 은행주보다는 낫다는 거네요. 전 차라리 이쪽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단순하게 배당이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성향 차이일 수는 있는데 배당이나 어떤 저가에 대한 메리트로만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섹터가 조금 더 그래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2년, 3년간 하락을 장기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저평가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는 종목이고요. 앞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해당 섹터들의 최근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 물론 되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종목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목표가를 글쎄 일단은 15,000원 보겠는데 15,000원까지 가려면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예. 일단 목표가 15,000원 보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답답한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대형주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권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DY 파워 목표가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